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부터 해서 이제 3개 지역이 다 해제가 되면서 전 지역이 일단 해제가 됐고요. 고양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소득세죠. 2년을 거주해야 되는지, 보유만 해도 되는지, 그리고 2년 이내 매도해야 되는지, 3년 이내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이제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좀 발표가 됐죠. 서울 27개 동이 지정이 됐는데 이 내용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부산의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해운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지금 해제되면서 동시에 센텀 KCC 스위치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는지 그 내용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 해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기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2017년 8.1 대책 때 서울 전역 25개구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도 6개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 이렇게 좀 지정이 됐었고요. 부산 7개구도 동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 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가 2018년 8월 달에 부산의 연제구, 부산 진구, 남구, 기장군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제가 하면서 기장군의 일광면은 좀 유지를 했었는데 2018년 12월 달에 일광면도 추가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 일부 지역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또한 2018년 8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 구리시하고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 개발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러던 와중에 2019년 11월 일부 지역이 마저 해제가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부산 3개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으로써 부산의 경우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고요. 남양주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해제가 됩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다 이제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삼성택지 개발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향동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덕원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 관광문화단지, 이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이외의 지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양주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이제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습을 좀 갖춰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 관련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019년 11월 8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해제 효력이 11월 8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별도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 관련해서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전부 해제가 됐죠. 그리고 남양주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부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또 남겨놨죠.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이 지금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근거로서 또 이렇게 차트가 좀 나왔네요. 이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2017년도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률인데요. 자, 이때 보면은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또한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7년 7월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 파리 대책이 나온 건데요. 2017년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묻지마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묻지마 상승 기세가 꺾이는 게 보입니다. 이 도표를 볼 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파리 대책이 좀 효과를 받고 여기 2018년 보시죠. 2018년도 보면은
2018년도는 9.13 대책이 나왔죠. 예, 이렇게 9.13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9년도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모두 이렇게 안정세 기반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해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하고 고양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일부 지역을 이렇게 남겨놨죠. 이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인접한 그러니까 신도시로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금 뚜렷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뭐 GTX 노선하고 3기 신도시가 또 이렇게 지정이 됐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교통망 이제 확충이 되면서 개발 호재 등으로 이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 자료로 여기서 또한 이렇게 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변동률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남양주시 뭐 고양시도 똑같습니다. 2017년도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뭐 고양시, 남양주시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묻지마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들어와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 내용을 좀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제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좀 다소 안정화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지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과열이 재현될 경우는 이게 재지정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이제 2019년 그러니까 11월 8일 기준 현재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 이제 포함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도 성남, 하남, 광명, 화성, 동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고요.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남양주시는 다산동, 별내동,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삼성택지개발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등 이렇게 7개 지구가 현재 시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지정 및 해제 요력은 11월 8일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11월 8일 날 취득한 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취득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고요. 11월 7일 날 취득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별도로 한번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또 9.13 대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9.13 대책이 나오면서 2년 이내 뭐 매도 조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은 8월 달에 또 이렇게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등 또 이렇게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다소 이제 복잡성을 좀 띠게 됩니다. 지역별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많이들 계실 텐데요. 제가 예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서 좀 내용을 다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거주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다뤘고요.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2년 거주 요건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또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또 3년 이내 매도해야 되는지 2년 이내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2년 이내, 3년 이내 매도 조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 대상 지역도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보실 분들은 이렇게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뭐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팔달구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또 별도 내용 하나 좀 다뤄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입니다. 매도 조건에 따라서 6만원만 내도
되는 양도세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1억 이상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다뤄드렸고요. 조정 대상 지역 현재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 이렇게 절세 방안이라든가 그런 관련 내용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제가 초반에 이렇게 부세알람,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일수불태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는 한번 진행된 이상 다시 되돌려지지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이 세금 관련해서는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실제로 안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몇 천만 원, 많게는 그 몇 억까지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현실입니다. 부세알람의 부동산 10분 세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내야 될 세금은 내야겠지만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낸다거나 충분히 절세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내지 말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다뤄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거주주택 이제 비과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알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거주요건이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일부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